자, 이번 시간에는요, 표본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표본이란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 선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지도 조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렇죠? 본 적 있죠? 그럼 지지도 조사를 했을 때, 자, 이 사람이 얼마만큼 지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조사하겠어? 자, 실제로 전 국민을 다 조사할까요? 그럴 순 없죠. 그죠? 전 국민을 다 조사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사실 그거는 선거를 치르는 거랑 똑같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전 국민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자, 어떤 국민들 중에서 일부분을 조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일부분을 조사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지지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걸 가미해서 자, 이제 지지도를 추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원래 전 국민이 대상이잖아. 그지? 원래의 대상이야.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모집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미 모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거 글자를 이따위로 써요. 그죠?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자, 뭐 그 지지도 같은 거 보면 나중에 관심 있게 보게 되면은 성인 남녀 뭐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뭐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부분을 뽑아낸 걸 우리가 표본이라고 하는 거야. 자, 표본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뭐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표본의 개수 있잖아요. 그죠? 몇 개를 추출해서 했는지 그 표본의 개수를 바로 표본의 크기라고 합니다. 표본의 크기라는 개념은요. 크기라는 표현은 이거는 표본의 개수랑 똑같은 얘기야. 자, 그러면은 자, 모집단이 갖고 있는 인원수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전 국민의 유권자 몇 천만 명 이렇게 있을 때 그 몇 천만 명이 모집단의 크기. 그지?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기라는 개념은 크다 작다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이 표본에 내지는 집단에 있는 것들의 개수를 의미한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이제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내잖아. 그치?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추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면 성인 남녀 1000명을 자, 어떻게 선정할지가 되게 중요하잖아. 자,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자, 그 사람들이 국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자, 이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은요. 반드시 자,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모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비율을 가지고 추출이 돼야 되는 거야. 공정하게 한마디로. 그죠? 공정하게. 자, 그걸 임의 추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임의 추출이라는 거는 그냥 표본에 있는 모집단에 있는 모든 자료들이 다 동등한 입장에서 추출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그지? 뭐 예를 들어 뭐 60대 사람들만 뽑고 20대 사람들만 뽑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표본이라는 거는 모집단에 갖고 있는 뭐 성격들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여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모집단에 있는 것들은 모든 자료들이 다 공정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모두 다 동일한 입장에서 만약 1000개면은 한 개당 1000분의 1의 확률로 다 똑같은 입장에서 추출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 추출의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복원 추출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복원 추출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복원 추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거 뭐 사실은 순혈과 조합할 때 했는데 자, 복원 추출이라는 건 뭐야? 다시 뭐 제비 뽑기를 할 때 뽑았다가 뽑은 제비를 다시 집어넣는 거야. 그럼 그 다음 사람이 뽑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 사람이 뽑은 게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확률이 변하지 않지. 그지? 당첨 확률을 뽑는 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비복원 추출이라는 건 뭐냐면 뽑은 자료를 다시 집어넣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 사람이 뽑았는데 당첨 제비를 뽑아버렸으면은 내가 그 다음에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낮아지겠죠. 반대로 나보다 먼저 있는 사람이 당첨 제비를 못 뽑았어. 그럼 나는 확률이 어떻게 되겠어? 그 다음에 한 개가 줄어들었으니까 비당첨 제비 하나가 줄어들었으니까 나한테 확률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그걸 비복원 추출이라고 해. 그런데 자, 만약에
뭐 6천만인가요? 우리나라 인구가? 그치? 6천만 중에서 1000개를 뽑을 거야. 중에서 1000개를 뽑을 거야. 근데 이거를 비보건 추출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6천만 중에서 한 명을 뽑았어. 그 다음에 사람을 뽑을 확률은, 그 다음에 사람을 뽑는 경우의 수는 5999만 9999겠죠. 그 다음 사람은, 자, 여기서 6천만에서 보건 추출을 하나, 비보건 추출을 하나, 그 값의 크기가 정말 크다는 것 빼고는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료의 모집단의 개수가, 크기가 충분히 클 때는, 너무너무 클 때는 보건 추출이나 비보건 추출이나 큰 차이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자, 용어. 자, 모집단이라는 게 뭐라고? 원래 조사 대상이 되는 전체를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한다. 거기서 자, 일정한 자료들을 뽑아내는 걸 뭐라고 한다고? 추출이라고 한다고. 이 추출에는 추출된 자료들이 바로 표본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모집단에서 10개를 뽑아냈으면은, 자, 10개가 바로 뽑힌 자료들이잖아. 그치? 그걸 우리가 표본의 크기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크기라는 개념은 바로 개수가 된다. 자, 추출을 할 때, 자, 모두 다 모집단에 있는 것들은 공정하게, 그치? 공정하게, 자, 모두 다 동일한 확률로 뽑혀야 된다. 그걸 뭐라고 한다? 임의 추출이라고 한다. 자, 임의 추출에서 방법은 보건 추출이라는 방법과 비보건 추출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보건 추출이라는 거는, 자, 앞 사람의, 그러니까 자료를 한 개 뽑고 나서 그 자료를 다시 집어넣음으로써, 자, 다시 모두 다 동일한 확률을 갖게 하는 거. 그럼 비보건 추출은 어떻게 하는 거야? 뽑은 자료를 다시 넣지 않고 그 다음에 남은 자료 중에 또 뽑는 거. 그러면은 선생님, 비보건 추출은 사실은 이게 동등한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 자료의 개수가 충분히 많은 상황이야. 충분히 많은 상황이야.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면은, 자, 보건 추출이나 비보건 추출이나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자료가 충분히 많다라면은 사실은 비보건 추출이 더 정확할 수 있는 거지. 왜? 아니, 뽑은 자료를 다시 또 뽑을 수 있잖아, 어쨌든 간에. 그치? 그러면은 자료의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건 추출하고 비보건 추출의 경우의 수에서 자료가 충분히 많을 때는 보건 추출, 비보건 추출이 큰 차이를 가지지는 않는다. 근데 계산 방법은 다르다?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용어 이것들을 반드시 다 좀 알아두셔야 돼. 이 용어하고 싸움입니다. 자, 여기는 이 추정 파트는요, 모집단의 모평균의 추론,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이 용어하고요, 그 다음에 공식의 싸움입니다. 사실은 교과서에서 증명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수학이 아니라 통계학이거든요. 통계학이에요, 통계학. 통계학이다 보니까 사실은 통계학에서 증명되어 있는 것들을 학생들한테 이걸 의미를 뭐 어떻게 해서 증명을 한다, 이런 것도 사실 의미가 없고요. 자, 학생들로 하여금 주어진 자료를 봤을 때 이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료의 분석 능력에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능력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 각각의 자료에서 내가 이걸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표본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자, 이 표본이라는 개념을 했을 때 어떻게 그러면 표본을 추출해서, 자, 자료의 신빙성을 올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이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요? 그죠? 자, 그러면은요, 야, 우리가 모집단은 정규 분포나 했을 때 확률 변수 x를 썼었죠? 자, 그러면 x가 있을 때, 자, 여기서, 자, 평균의 개념은요, EX 내지는 M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 다음에 VX는, 분사는 시그마 제곱을 썼었어요. 그 다음에, 자, 표준 편차는 시그마를 썼었지.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서 표본을 뽑았어. 자, 표본을 뽑았으면은, 야, 그 표본 1000개 뽑은 거를 그냥 다 쓰나? 그게 아니죠. 거기서 뭐 해야 돼? 자료를 분석해야 돼. 그러면은, 자, 뽑은 표본에서, 자, 어떤 값을 나타내는, 그지? 어떤 동일한 목적을 가진 값을 나타낼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 뽑은 표본을 뭐예요? 평균 낸 거를 우리가 쓰게 됩니다.
얘를 가리켜서 x바라고 쓰게 되고요. 읽을 때는 표본 평균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표본을 10개 추출했으면 10개 쓰는 게 아니라 그 10개에 대한 평균을 쓰게 된다는 거지. 그게 x바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여기서 뽑은 표본이, 그러니까 표본의 평균이 있잖아요. 그죠? 평균이 있으면 반드시 평균을 통해서 표준편차를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분산과 표준편차가 바로 S제곱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표본 표준편차입니다. 그러니까 표본 분산이야. 그지? 그 다음에 표본 표준편차를 S를 쓰게 돼. 자, 근데 이 특이점이 뭐냐면요. X바는요. 뽑힌 자료들을 N개를 뽑았잖아? 그러면 자료의 총합을, 그러니까 표본의 총합, 표본 정확하게, 표본 추출 자료라고 해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표본의 총합을 자, N으로 나눠줍니다. 이게 표본 평균. 당연히 그죠? 총합을 N개로 나눠주죠? 자, 근데 여기서 분산이라는 게, 표본 분산이라는 게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요. 그러니까 표본의 분산은, 자, 이거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잖아, 원래 분산이. 그치? 그러면 편차를 다 더해서, 편차를 제곱해서 총합을 구한 다음에, 그러면은 N개의 자료니까 N으로 나눠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희한하게 N-1로 나눠줍니다. 자, 이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 증명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보시면요. 자, 이 표본 분산, 그지? 표본 분산, 요 값을요. 모집단의 분산과 같다고 간주합니다. 자, 같다고 간주한다는 거야. 실제로 같다는 거야? 그건 아니겠지.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이 N-1로 나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료의 차이가 있잖아. 그치? 그 차이를 보정해주는 게 바로 만약에 10개를 추출했으면은 편차의 제곱을 10개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9개로 나눠주게 된다. 그래서 자,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표본 평균의, 그치? 표준 편차 내지는 분산을 비슷하게 만들어 주더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절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끔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여기 보면은 자, 이 나중에 보다 보면 공식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왜 N-로 나눠줍니까? 아무데도 안 써 있던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자료의 값의 차이를 보정해주는 보정계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자, 내용을 쭉 볼게요. 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40명에 대한 평균을 조사하라 했어. 그랬더니 자, 40명 전체를 조사해서 171을 구했고요. 부회장은 1번부터 10번까지 10명의 키를 조사해서 173이란 평균을 구했대. 회장한테는 정확하게 조사했다고 칭찬했고 부회장한테는 효율적으로 조사했다고 칭찬을 했대요. 누가 잘한 걸까요? 그죠? 40명밖에 없으면 전체를 조사했어야죠. 그죠? 부회장 새끼가 겁나 게으른 거죠. 근데 어쨌든 자, 이게 이런 거야. 40명 정도는 그지? 전체를 조사할 수 있어. 우리가 이걸 전체를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전수조사는 그럼 언제 하냐면요. 뭐 있을까요? 수능 성적, 그죠? 그 평가원에서 수능 성적에 대한 성적표가 나오게 되잖아. 그치? 그럼 평가원에서 이제 그 수능 성적에 대한 자료들이 쭉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건 수능을 본 학생들 전체에 대한 자료가 반드시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금, 그죠? 아무튼 돈에 관한 거, 그지? 뭐 의료보험료 이런 거 다 전수조사입니다. 나라에서 돈 걷어가는 건 다 무조건 다 조사해요. 전체를 다. 그죠? 씁쓸하네요. 자, 어쨌든 자, 전수조사라는 거는요.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야. 언제 하겠어요, 주로? 그죠?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가는 돈을 걷어가는 목적이 강렬하거나 아니면 자료의 개수가 너무 많지 않을 때. 그죠? 그때는 전수조사를 하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 소비자 만족도 조사 아니면 시청률. 그죠? 시청률 전수조사 아닙니다. 시청률은 표본조사예요. 가끔 이게 시험에 나와갖고 애들이 물어보는데 야, TV 뭐 받는지 조사받은 사람 있어요? 없죠? 그죠? TV 뭐 받는지 조사받은 사람 없어요. 그냥 이제 그 시청률 조사 같은 거는요.
아무튼 뭐 나도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이게 단말기 같은 것들을 잘 설치를 해놔갖고 한 가정에서 TV를 어느 프로를 몇 시간 보더라, 이런 자료들을 또 보내고, 거기에다가 뭐 전화 그 뭐죠, 리서치, 그지, 그런 것들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표본을 조사를 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 아직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요. 전구 같은 거, 그런 거 사보면요, 뒤에 그 수명이 나와 있어요. 예상 수명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뭐 1000시간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야, 그 예상 수명은 뭘로 조사하냐고요. 아니, 전구 회사가 만드는 족족 불 켜놓고, 그죠? 몇 시간 가는지 다 조사할 수는 없죠, 그죠?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자, 막 찍어 나오는 전구들 중에서 계속 임의 추출하는 거야. 그지? 뭐 10번째, 35번째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랜덤으로 계속 추출을 하는 거죠. 해서 그것들을 전구를 켜봐 갖고 그걸로 수명을 이제 평균을 내서 조사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표본 조사라고 해요. 그래서 대상이 되는 자료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하고, 자, 일부를 표본이라고 한다. 자, 표본의 크기는 바로 뭐다? 표본에 추출되어 있는 자료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한다. 그지? 뽑는 것을 추출 또는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거, 표본의 크기는 대소관계가 아니라 표본의 개수더라. 그지? 자, 그러면은 표본의 추출 방법은, 자, 모두 동일하게 치우치지 않도록, 그죠? 같은 확률로 추출되는 거를 임의 추출이라고 하고요. 자, 임의 추출이라고 하고, 여기서 임의 추출이라는 거는, 정품 쓰는데 왜 꼭 이게 뜰까요? 뭐야 이거. 자, 그 다음에 제비뽑기 뭐 이렇게 해서, 그죠? 주사위 던지기, 동전 던지기 뭐 이런 것들, 그치? 자, 그런 거 임의 추출법이라고 하고, 자, 복원 추출이라는 거 뭐라고? 뽑은 거를 다시 집어넣어서 걔도 뽑힐 수 있게 모두 다시 전체 크기를 n개로 만들어 놓는 거고, 자, 되돌려 놓지 않고 다음 거를 새롭게 뽑는 거를 비복원 추출이라고 한다. 자, 이따 계산법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모평균을 우리가 모 분산을 시그마 제곱, 그 다음 모 표준 편차를 시그마로 지금까지 나타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다 자료를 조사했던 전체 모집단에 대한 걸 했었던 거야. 그러면은 거기서 추출한 것들의 평균, 그죠? 아까 전에 뭐 본 것처럼 자, 키를 조사했어요. 그러면 내가 10명을 조사했으면 10명에 대한 평균을 쓰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표본 평균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를 나오는데, 용어를 우리가 X바, 그러니까 원래 X는 뭐예요? 확률 변수죠? 그죠? 근데 X바는 뜻이 뭐래? 표본 평균이래. 근데 이 표본 평균도 확률 변수입니다. 확률 변수예요. 자, 좀 이따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의 뜻을, 그러니까 그 문자를 S제곱이라고 표현하고 표본 표준 편차를 S라고 표현하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 요거 애들이 질문하는 거, 표본 분산을 왜 편차의 제곱을 내서 평균을 내는데 표본 평균은 n으로 나누고요, 왜 얘는 n-1로 나눕니까? 왜 그렇다고? 이거는 딱히 뭐 증명하는 게 아니라 얘는 뭐라고요? 자, 나중에 표본 분산을 모 분산과 같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그걸 보정해주는 보정상수다.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 2, 3, 4, 5가 하나씩 적혀있는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자, 복원 추출로, 그러면 첫 번째 뽑는 게 뭐야? 5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원 추출에 다시 집어넣겠지? 두 번째는 또 5개 중에 하나. 그래서 25가지가 되겠죠. 비복원 추출로 한 개씩 두 번 꺼낸대요. 첫 번째 5개 중에 하나, 두 번째는 한 개 뽑혀고 나갔죠. 그래서 4개 중에 하나. 이렇게 될 것이고, 동시에 2개를 꺼내는 거는 뭐예요? 자, 이거는 조합이죠. 5개 중에 5개 중에 2개를 뽑습니다. 5C2가 돼서 10입니다. 이렇게 계산하게 되겠지. 그지? 자, 1, 2, 2, 3, 3, 3이 적혀있는 주사위가 있다. 자, 윗면에 나오는 숫자를 확률변수 x라고 할 때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랍니다. 그러면 x가 나올 수 있는 게 1, 2, 3이 있을 것이고, 그죠? 자, 확률은요. 자, 6개 중에서 1이 나올 확률 6분의 1, 2가 나올 확률 6분의 2, 3이 나올 확률 6분의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모평균이라는 건 확률변수 x에 대한 평균 2x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2x는 뭐 m이라고 써 똑같은 거고, xi, pi. 자, 2, 2, 4, 3, 3, 9 해서 6분의 얼마다? 14. 3분의 7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 분산을 구하려면은 제곱의 평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6분의 1 플러스 2의 제곱 4 곱하기 2, 8. 9, 3, 27 해서 6분의 36. 얼마예요? 제곱의 평균은 6이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제곱, 다른 말로 Vx는 자 얼마가 된다?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해서 6, 9, 54니까 9분의 5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 그죠? 여기까지 뭐 똑같습니다. 개념. 자, 그 다음에요. 확률의 총합은 1이어야 되니까 얘를 뭘로 바꿔주면 돼? 6분의 2라고 바꿔주자고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6분의 3이 되겠지, A의 값은. 그치? 자,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X바가 3일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보세요.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 X바. 그럼 2개 뽑으라는 거지. 근데 2개의 평균이 3이 나오려면 어떤 경우 있겠어? 2개의 평균이 3일 나면은 1, 5를 뽑는 경우 있을 거고요. 그죠? 자, 복원 추출이라는 건 순서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모두 뽑을 수 있어요. 5, 1이 뽑히는 경우 있겠지. 맞아?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평균이 3이 되는 거 뭐 있어요? 3, 3이 뽑히는 경우 있겠죠. 확률 변수 X 중에서 자, 뽑힌 2개의 평균이 3이 되는 경우. 그럼 1, 5, 5, 1 뽑는 거하고 3, 3 뽑는 거하고. 그죠? 그러면 1, 5 뽑는 거는 얼마예요? 1, 5 뽑는 거. 1하고 5가 뽑히는 거니까. 자, 그때는 1이 뽑힐 확률 얼마죠? 6분의 1. 그 다음에 이어서 자, 5가 뽑힐 확률 6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얼마야? 이거는 36, 18분의 29, 3, 26, 12. 약분하니까 1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5일 뽑히는 거는요. 6분의 3 곱하기 6분의 1. 그래서 얼마야? 이것도 12분의 1이지? 그 다음에 자, 또 뭐 있어요? 33. 33 뽑히는 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해서 잠깐만요. 요게 6분의 2구나. 그죠? 6분의 1이야. 왜 똑같나 했다. 6분의 2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 얼마예요?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네. 그죠? 얘도 6분의 1이고요. 그럼 얘는 36분의 1이 되겠지. 복원 추출이니까 얘네들이 갖고 있는 확률이 그대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얘 또는 얘니까 px바가 표본 평균이 3이 되는 거는요. 지금처럼 세 가지 경우 있고 그 확률의 총합이 36분의 6, 36분의 6, 36분의 1, 36분의 13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x바가 3이라는 거는 두 개의 뽑힌 여기서 x값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평균이 3이 나오는 그죠? 3이 나오는 확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기 단원에서는 용어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이란 건 뭐다? 자, 자료의 개수 중에서 뭐 n개를 뽑았어? 그럼 표본의 크기가 n개인 그 표본의 값들에 대한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그 뽑힌 표본에 대한 평균이 x바, 표본 평균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뽑힌 표본에 대한 분산이 표본 분산, 걔가 s제곱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를 s라고 표현한다. 그죠? 자, 요 정도만 지금
기억하시고 보건 추출, 비보건 추출 같은 용어들 걔네들을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 단원에 이어서 또 이제 그 표본들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도록 합시다.